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두 번째 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장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서가 진짜 전문직인가? 사서가 하는 일은 뭐지? 에 대한 굉장히 산발적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결국 사서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서의 어떻게 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유의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고유의 일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의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 교육에는 기능적 교육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다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그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 중에 도서관을 리터러시로 정의한 적이 있고 그 리터러시를 표현하기 위한 도서관은 가장 좋은 퍼슬리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서의 일은 가장 좋은 퍼슬리티를 찾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거다 했었고 그래서 선택되어진 공간이 도서관이다. 이 모든 것은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자는 얘기에서 출발했고 개념 정의에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얘기라고 했을 때 사서의 기본적인 전문성, 정체성은 리터러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리터러시는 어느 커뮤니티가 되었든 커뮤니티를 전제한 서비스 이메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커뮤니티를 전제한 서비스에서 그 커뮤니티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의 가장 기본이 리터러시다. 즉 어느 시대가 되었던 어느 사회가 되었던 어느 지역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어려서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공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은 것이고 그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10년, 30년, 50년 동안 자기 직업으로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회가 과거 우리의 사회였다면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그 자세, 그 문화, 그 생활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같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서면은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AI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언택에 대한 얘기, 비대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갈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갈까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육은 무슨 지식의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자세, 문화, 사회 공동체의 교육,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기보다 이미 그 시간이 경과한 상태라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사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뭘까? 가끔 해외 토픽이라든가 해외 도서관계 소식을 쭉 들여다보면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가끔 소개되어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영상들을 보면 조금 괴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네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친화적, 특히 어린아이에겐 굉장히 친화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그 보편적인 사람 시각에서 참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굉장히 코믹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자세가 결국 그 사람들을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의 어떤 단편들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든 얘기가 아니었을까? 특히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메이커 스페이스가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아냐? 안다면 왜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남이 하니까 이미 서양에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도서관에 가면 3D 프린터가 있다.
툴 라이브러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아마 그 나이 드신 사서 선생님들, 특히 그 도수성이 강한 사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조차 상당히 불쾌한 사서들이 많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 프로그램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전형적인 도서관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은 공부하는 것, 스스로 학습하는 것, 책이 있는 것, 주로 독서를 통해서 도서관을 표방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그 책을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도서관의 일이고 사서의 몫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강당을 만들어 놓고 강의실을 만들고 뭐 컴퓨터 강의를 한다든가 한자 교육을 한다든가 뭐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가, 그게 과연 도서관에서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독서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지금 또 도서관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해주는 팀들이 있고 독서 지도사 같은 분들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공간을 만들고 학생들을 모아서 독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지도의 대부분은 책을 읽고 논리 학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휘 교육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것이 틀리다 맞다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대에는, 그 특정한 시대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을 가졌었다는 그 시대에는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혀가는 작업이 중요한 사회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을 때는 도서관이 그걸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한다?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훨씬 더 의미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서들이 갖는 불안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이제 심한 거죠. 이렇게 문화쇼크가 일어난 거죠. 문화쇼크. 그리고 왜 도서관에서 저런 걸 하지?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비약했냐면 그 행정관장이 자기 승진을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용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실제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독서 교육을 하고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열람 공간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숫자가 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분도 승진했겠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서관 왔을 때 그 후속 조치를 한 게 뭐가 있니? 도서관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갖고 시비를 걸지 말고, 불려온 어떤 이유상간에 도서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후속 작업을 무엇을 했니? 라고 제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강연, 공연이 어떤 특정 주제의 내용이랑 그 주제의 책을 찾아서 이용시키려고 했지만, 이용시킨다는 것이 그냥 수동적이었다는 얘기죠. 찾아와서 그 책을 찾으면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것도 새로 별치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도서관을 얘기하고 사서 선생님들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느냐. 우리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홍보다, 알리는 행위다. 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다가오게끔 만드는 작업에 우리는 실패했다.
네. 도서관은 그런 것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지 내가 기꺼이 애써 찾아가서 전달해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만큼 도서관 수요는 탄탄했고 확실했던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점점 변하더라. 그는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한 것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책은 중요하지만 책의 가치가 수천 년 전에 가졌던 가치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년 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한 것이 기록물, 필사, 종이를 만드는 것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고 그 종이가 소위 말하는 필사 자료들이 만들어지면서 기록이 보존되기 시작했고 기록이 보존되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훨씬 더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실시간을 넘어서서 오프라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제를 갖게 되었고 그 체제가 바로 도서관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아,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고 그 역할의 대부분이 기록을 보존하고 기록을 소통하는 행위였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 수단이라는 얘기는 사람 사는 보편적인 사회에서 남보다 보다 더 좋은 윤택한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납득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사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던 것들이 이제 동굴 벽화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이, 간편하게 휴대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공도 가능한 형태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새로운 매체, 녹음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매체로 가고 이것이 급기야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지었던 문자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지금은 3D라든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4D 그 이상의 감정까지 색깔까지 아니 색깔은 냄새까지 표현하는 단계로 간다면 엄청난 기술이 저희 기록이라는 쪽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 기록의 대표 주자였던 도서관의 변화는 불보듯이 훤합니다. 다만 그 변화를 스스로가 감당하고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도서관이 괴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도서관이라는 울타리가 덩치가 커서 공룡처럼 도서관 스스로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면 사서들의 역할은 도서관을 끝까지 움켜쥐고 도서관과 같이 자멸하기보다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가는 길을 두고 사서들은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서 보다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위치에 가더라도 도서관이 가졌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의 기본이 리터러시라고 본다면 그 리터러시가 문자를 해독하고 문자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체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몸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읽거나 같이 공감하거나 같이 토론하거나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익히고 그네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까가 사서의 전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공존하는 이유는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사회 속에서 자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사서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은 사람들의 사회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기술, 기능, 지식에 대한 리터러시를 출발점으로서 아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쩔까?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니드가 나오고 그 니드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기술이 좀 더 성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컴퓨터의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날로그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의 발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우스루처럼 올라간다. 그리고 디지털처럼 올라간다.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가 기술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기술이 매일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 속에서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극대화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용량과 하드웨어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화, 최대치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기술이 변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그때 비로소 기술이 한 단계 업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이런 기능을 쓰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다 어느 단계 가면 더 이상 활용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니들은 점점 더 증폭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래 했을 때 하드웨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잠재적인 이용을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니? 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잠재적인 이용 수요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이고 그렇게 폭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속 메꿔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 가면 하드웨어가 새롭게 나오고 그동안 우리가 운영했던 그 정교한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단순해지고 그냥 쉬운 단계로 가지고 누구나 쉽게 그런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하드웨어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또 성장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성장한 것이 하드웨어 기술이고 컴퓨터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갖고 있던 사서들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이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고무하고 사람들이 그 기기를, 그 기술을, 그 환경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스스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더 개척하고 어느 일정한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기술로 뚝 튀어오르게 되고 그럼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알려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면 또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라서고 하는 그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가장 천변의 사서가 존재한다. 그게 사서의 자기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럼 그것이 지금 만들어진 사서의 새로운 상인이 모든 개념은 무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축적되어진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가치를 보다 더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발현시켜주는 것이 지금 새로운 개념 설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 설계에는 상상력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개념 설계는 새로운 해석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해석과 상상력의 이전에는 그것을 담고 있는 본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5,000년의 역사, 뭐 도서관의 역사이긴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사서의 역사로 같이 간주해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이전은 잠시 있더라도 5,000년의 도서관 역사에서 사서가 했던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일들이었을까? 근데 지금 와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사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도서관 리터러시라는 말과 리터러시의 대상이 그 리터러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새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터러시라는 본질은 5,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소사이어티,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5,000년 전 도서관에 그 당시 최첨단의 기술, 최첨단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최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최첨단 기술을 익혀서 무엇에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농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담론을 통해서 사회를 보다 더 성장시키는 그런 윤리적 얘기, 문화적 얘기, 경제적 얘기, 모든 얘기에 필요한 담론들을 그 속에서 또 생산해냈을 것이고, 그것이 쌓여가고 쌓이는 기술들이 5천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불과 최근 200~3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것이 그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5천년 동안 사서들이 해왔던 일도 여전히 리터러시다. 그것이 공공도서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문 도서관을 가더라도 도서관의 몫이 도서관 스스로가 지식을 통해서 뭐 새로운 기술을 생산해내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서관에서 자신의 기술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 그것을 또 채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서관이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연구라고 본다면, 학습, 교육, 연구라고 본다면 이 연구 역량을 도서관이 어떻게 키워주지? 기본 개념에 뭐가 깔려 있어야냐면 리터러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리터러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나 교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연구 윤리, 연구 방법론, 연구 인용에 관련된 얘기,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 자료 찾는 것에 관련된 얘기, 자기 키워드를 확보하고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도서관에서 익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퍼블리싱, 보여주고 그것이 다시 도서관에 들어가면 도서관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기술을 업시켜주는 것이 도서관 리터러시의 기본이라고 본다면 대학 도서관은 그런 식으로 리터러시가 표현되는 것이고 공공도서관은 그 사회를 하나의 묶음으로 소위 그 세대 간의 격차라든가 빈부 간의 격차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것이고 연구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력이 있을 만한 자원들을 모아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다든가 연구에서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잘 정리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질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의 도서관을 만들었다면 교도소 도서관에서 역할은 뭐지? 리터러시는 모제스 역시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이 일정 기간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속에서 저 사람들이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읽어가는 방법, 세상에 나왔을 때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라면 그걸 지도해주는 인스트럭터가 아니라 모더레이터, 퍼실리테이터 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이 사서의 몫이다. 저는 사서를 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모더레이터 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사서에게 주어진 전문성이다. 뭐 전문가라고 전부 돈을 많이 받느냐? 뭐 그와 별개로 전문가는 거기에 충분히 필요한 자기 투자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기 윤리도 있는 것이고 애정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사서의 직업 윤리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고 오늘은 사서의 전문성이 뭐냐? 전문직으로서 사서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얘기를 가장 기본 개념은 리터러시이고 리터러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기술과 기법들이 사서가 배워가는 방법론이고 그래서 사서의 방법론들은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현장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다루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전제되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기술로 그 속에서 내가 갖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그 속에는 3D 프린터도 들어갈 수 있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놀아주는 여러 가지 게임, 독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린이 도서관 얘기도 할 수 있고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사서는 자기의 리터러시 기능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나타내는 것이 사서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